대한민국 최고 병원 의사가 전하는 건강 이야기. 서울대학교 병원 팟캐스트.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팟캐스트 건강톡톡 교수 김민선입니다. 우리 아이 키성장 세 번째 시간에는 성조숙증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병원 소아청소년과 신충호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성조숙증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한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 좀 알아봤었는데 최근에 성조숙증이 좀 많아진다. 서구에서도 일어났었던 일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국내에 성조숙증 환자라고 해야 될까요? 성조숙증으로 진단받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명수가 얼마나 되는가는 네. 잘은 모르겠어요. 네. 이게 정확하게 통계가 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라 네. 그런데 많아진 거는 확실해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성조숙증 사춘기에 오는 아이들 중에서 네. 아주 빨리 오는 아이들을 우리가 성조숙증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8살인 아이들을 쭉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중에 몇 명이 사춘기가 왔는가 쭉 보는 걸로 해서 보면은 이렇게 사춘기가 시작하는 나이가 종 모양으로 이렇게 퍼지는 걸로 돼 있어요. 네. 그 종 모양으로 나이별로 쭉 퍼지는데 네, 네. 그래서 사춘기가 시작이 되는 아이들이 8살은 2%, 그 다음에 50% 정도 되는 아이들은 10살이 된다. 네. 그 다음에 14살이 되면은 거의 다 하더라. 네. 그러면 그거를 나이로 해갖고 종 모양으로 우리가 통계적으로 만들어요. 네, 네. 그 종 모양이 그 나이의 분포가 앞으로 당겨진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이동해가지고 기준점을 밑에서 사춘기가 오는 아이들이 그냥 정상적인 아이들, 일반적인 아이들에서 많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성조숙증인 아이들이 많아진 거예요. 네. 성조숙증 자체는 사실은 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안 미치는 걸도 있고요. 네. 키 손상이 큰 건데 이제 눈에 너무 많이 띄니까 본인 입장에서 이제 신경 쓰이실 수 신경 있죠. 쓰이시는 네, 거죠. 네. 그렇죠. 성조숙증 증상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다루기는 했었는데요. 이제 어떤 경우에 성조숙증을 조금 의심해야 되는지 한번 소아과 선생님이랑 상담해야 되는지 증상들 한 번만 정리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까요? 네. 여아에서 유방이 네. 음모가 네. 8세 전에 나온다. 네. 그러면 일단은 병원에 가보시는 게 추천드리고요. 만 8세죠. 48세요. 네. 예. 그 다음에 성장곡선에다가 우리 이게 키 점 찍는 거 보여드렸었잖아요.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작년에는 100명 중에 50번째였는데 지금 네. 75번째. 작년보다 100분의 수가 높아지면 가보셔야 돼요. 네. 그걸로 가보시면 되고요. 남자는 작년보다 키가 많이 커버린 거예요. 그러면 가보셔야 돼요. 네. 음모가 나도 가보셔야 되고요. 고추가 갑자기 커졌다 그러면 가보시면 돼요. 네. 유방 이야기 말씀드려볼까요? 이제 부모님들이 온 거예요. 오셔가지고 여쭤보는 것 중에 그게 있어요. 우리 아이 유방이 나온 것 같은데 걱정이 돼요. 유방이 나왔나요? 하고 물어보면은 저희가 만져보고 나서 나왔는데요, 안 나왔는데 하고 이제 설명해 드리거든요. 네. 부모님도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은 네. 부모님의 볼을 이렇게 꽂아 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꽂으면 아프지 않으시죠? 네. 세게 한번 꽂아 보세요. 아프죠. 아프죠? 그렇게 만져져요. 아플 때 만져지는 촉감으로 만져지고요. 부모님이 아픈 것만큼 아이가 아파요. 그게 유방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8세 전에 오시면 되고요. 물론 8세 반에도 발견하실 수 있죠. 8.5세에도. 그때도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9세 이후에 처음 발견한 거는 가보셔도 별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성조숙증은 아닌 거라서요. 네. 좀 여자아이들한테 성조숙증이 더 많이 생긴다. 예. 남자아이들보다 더 많다. 이런데 그건 사실인가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성조숙증이 많아지는 거는 여성한테서 많아졌고요. 남자는 커다란 변화가 없어요. 그렇군요. 신기하네요. 그렇죠. 남자가 늦게 쳐드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이게 영양 상태랑 관계 있어서 네. 그래요. 여자는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서 지방 분포가 많아지잖아요. 그게 사춘기를 유발하는, 네. 그러니까 사춘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네. 워낙 영양 상태가 좋아져서 그래요. 예. 그렇군요. 성조숙증이 좀 이제 의심이 돼서 병원에 예. 가보게 되면 신체 검진이랑 피 검사 이런 것들을 그쵸, 하게 예. 되는데 이제 실제로 정말로 이제 성조숙증이다 이렇게 확진을 하는 어떤 검사가 있는 건가요? 예, 있어요. 네.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사춘기가 온다는 거는 네.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시상하고 내하수체에서 호르몬이 나와서 네.
우리 아이의 난소나 아니면 고환을 자극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뇌에서 그와 같은 반응이 있는가를 검사를 할 수 있어요. 네. 이제 사춘기 반응 검사라고 그래서 네. 병원에 가시면은 피를 한번 뽑은 다음에 주사약을 하나 놔줘요. 네. 그리고 나서 2시간 동안 연속으로 피를 뽑아요. 거기서 황체와 호르몬이라는 특수한 호르몬인데 그게 네. 5 이상이 넘으면 우리가 사춘기가 왔다고 판단하고요. 5 미만이면은 지금은 사춘기가 안 왔거나 사춘기가 고도올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아이하고 계속적으로 추적 관찰한 아이 이렇게 네. 나눠줄 수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시면 대략은 알 수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처음에 피를 뽑고 예, 예. 그러고 나서 주사약을 주고 계속 피를 뽑으면은 체열을 굉장히 여러 번 찔리는 형태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관을 삽입해서 해서 네네. 여러 번 찌르지는 않는데요. 네. 아이 입장에서는 불편한 검사긴 하죠. 그래서 네. 아주 의심이 되는 아이들한테 주로 하고요. 네네. 의심이 덜 된다. 그리고 가슴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 같다. 관찰해보고 싶다 하는 아이들은 네네. 좀 더 늦게 하고요. 아. 그래서 가슴이 아주 초기에 몽우리가 요만큼 만져진다. 그런 애들은 자랑 안 하고요. 그렇군요. 계속 진행한다. 네. 너무 많이 컸다. 네. 아이가 여드름도 나고 음모도 났다. 네. 그러면 그때 검사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이제 정말로 확진이 됐다. 그래서 예. 이제 뇌에서 뭔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성적증 진단이 내려지면 치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이제 머릿속에서 호르몬이 나와서 네. 성조수증이 발생했다. 네. 그러니까 진성성조수증이죠. 네. 그러면은 이 진성성조수증이 질병에 의해서 생겼는지 질병에 의한 것이 아닌 건지 확인을 하죠. 네. 질병에 의한 것이면 질병 치료를 일단 먼저 해요. 네. 그리고 머릿속에서 이제 사춘기 호르몬이 나오면 그게 잘 안 멈추거든요. 이른 네. 나이 나온 것들은. 네. 그와 같은 경우에는 그 호르몬을 못 나오게 잠깐 약을 써갖고 잠깐 멈춰놔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난소나 고환에 자극이 안 가니까 네네. 성호르몬이 안 나오겠죠. 그러면 시차 반응이 이제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 치료는 얼마나 오래 하는 건가요? 부모님들 생각에는 네. 여자아이가 초경을 몇 학년 때쯤 했으면 좋으세요? 키가 얼마를 네. 어른 키가 어느 정도 됐으면 좋으시겠어요? 거기에 따라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5살, 7살짜리 예를 들어 볼게요. 네네. 7살짜리 여자아이가 유방이 나와서 병원에서 네네. 검사를 한 거예요. 근데 사춘기가 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약을 쓰는 거예요. 근데 약을 쓰려면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효과가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부작용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작용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끊는 시기가 문제가 되는 거죠. 네네. 끊는 시기가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 저 약 쓰는 거 좀 마음에 걸려가지고요. 네. 어른 키가 150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끊는 거고요. 아. 우리 아이는 어른 키가 155는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오래 쓰는 거고요. 네. 우리 아이 키는 165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엄마를 설득해서 그거는 쉽지는 않은데 가능하면 155에서 160선에서 끝내보죠 하면은 그 시기에 맞춰서 끝내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엄마가 이렇게 우리 아이 나 키 상관없어요. 다만 초경을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초경을 초등학교 6학년 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하면은 초등학교 6학년 때쯤 생리할 수 있게 그 시기를 맞춰 끊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끊는 시기가 결정은 부모님이 원하는 거, 아이가 바라는 거,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거를 조합해서 결정. 그걸로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주사로 하는 치료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들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주사를 맞으면 뭐 암이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나중에 문제가 뭐 불임이 되는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막 인터넷들에 많이 나오는데요. 맞아요, 어떤 부작용들이 좀 알려져 있나요? 의사의 입장에서 아이들이 과잉으로 치료받는 것도 네.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다음에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아가지고 아이를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이 치료제에 대해서 나오는 인터넷 등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 네네. 왜 항암제로 사용하는 사춘기 지원제, 그 네. 약제를 네. 사춘기 지원제 치료 약제로 쓰느냐. 네. 그런 거는 부모님들이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네. 완전 그냥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백혈병이 있으면은 백혈병 세포들을 죽이기 네. 위해서 사용하는 항암제는요. 그 백혈병이 있는 세포들을 원천적으로 파괴시키는 세포 약제죠. 네.
그래서 그 약제를 사용해서 이제 그 세포들을 계속 죽여나가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와 같이 백혈병이나 폐암이나 그런 거와 달리 일부 암들은 성호르몬이 있으면 막 자라나는 암들이 있어요. 그 암들은 성호르몬을 사람한테 분비를 못하게 하면은 종양이 자기한테 자극 주는 게 없는데 굳이 많이 자랄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쵸. 그래서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목적으로 이 사춘기 지연제가 치료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다른 항암제랑은 완전히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성호르몬을 그냥 못 나오게 하는 목적으로만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그 목적하에 사춘기 지연제가 성조증에도 그냥 사용이 되는 거예요. 네. 부작용 이야기 말씀드려볼까요? 제일 흔히 보는 거 주사를 맞으면 아파요. 네. 부을 수 있어요. 대개 이틀 정도 가고요. 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외부에서 만든 물질이 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사가 맞았는데 곪을 수가 있어요. 무균성 용량이라고 부르는 특수한 곪는 형태인데 네.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이제까지 2명밖에 못 봤어요. 아주 드문 거고요. 네. 그다음 또 뭐가 있을래나? 이거 있네요. 지금 여성 호르몬 때문에 여자에서 가슴이 막 커졌잖아요. 네, 그럼 네. 자궁도 이렇게 같이 커지는 거예요. 네, 근데 네. 자궁이 커지는 데에는 자궁 내막에 따라 들어와요. 아마 여성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네, 네. 생리하는 것처럼 생리 전당뇨처럼 자궁 내막에 따라 들어오다가 네, 네. 제가 약을 쓰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여성 호르몬이 이제 안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네, 자궁 네. 내막이 점점 위축이 돼요. 자궁도 작아지고. 그러면서 효과 때문에 그냥 피가 나오는 거예요. 생리가 아니라 치료 효과. 경련할 수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경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경련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와 같은 부작용 외에는 거의 없는 약제로 생각하시면 돼요. 암면 홍조도 거의 없고요. 그리고 어른이 됐을 때 성호르몬에 관계된 건데 내 아이 불임 만들면 어떻게? 이제까지 밝혀진 바는 없어요. 약 끊고 나서 조사된 거는 다 정상적으로 해요. 네. 생리, 사춘기도 계속 진행하고요. 네. 생리도 그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수정 능력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걱정 때문에 안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에 관해서 잠깐 더 말씀드릴게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부작용, 그 다음에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거, 방송, 그 다음에 학교 강연을 통해서 말하는 많은 부작용도 이런 거예요. 소아는 여성 호르몬에 노출된 시기가 짧은 애기한테 쓰는 거잖아요. 네, 네. 성인 여성이나 성인 남성은 성호르몬의 노출 기간이 굉장히 길었을 거 아니에요. 네. 몸이 거기에 많이 적응돼 있을 거예요. 변화가 많이 와 있을 거예요. 네. 그 사람들한테 성호르몬을 억제시키는 약제를 썼을 때 나타나는 신체 반응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를 약을 쓰는 의사들은 알아요. 네네. 정식으로 쓰는 사람들은 그거를 혼용해서 막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거죠. 이만한 부작용이 생기는 약제를 왜 우리한테는 올라 그러냐고. 이만한 부작용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잘 생기는 부작용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거를 구분해서 이야기 안 하는 거는 믿으실 필요 없어요. 네. 그렇군요. 이제 주사를 아까 맞으면 부종이 생기기도 하고 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얼마나 자주 맞고 어디에 맞는 건가요? 피하나 근육에 주사 맞는데요. 네. 배에도 맞을 수도 있고 대개는 이제 양쪽 팔에 주로 맞고요. 간격은 4주, 28일 간격 네. 또는 3개월 간격. 종류가 개발되는 있군요. 약제는 6개월짜리도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나라에는 허가가 아직 안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네. 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1개월 아니면은 3개월 제재가 사용돼요. 네, 병원에서 받는 치료 말고요. 또 일상생활에서 좀 주의해야 되는 것들도 있을까요? 성조숙증으로 진단받은 후에. 있어요. 네. 인터넷에 나와 있거나 잘못된 속성 중에 이런 게 하나가 있어요. 사춘기 지연제를 썼더니 우리 아이가 뚱뚱해지더라. 사춘기 지연제를 쓰는 동안에 뚱뚱해지는 게 아니라요. 네. 그 아이가 몇 가지 습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 자식 이제 키워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부모님들 사춘기 겪어보셨잖아요. 사춘기 때 나타나는 현상.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죠. 네. 그다음에 모든 것이 먹고 싶어지죠. 네. 돌았으면 배가 고프죠.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성호르몬에 노출되면요. 무지무지 배가 고파요. 먹는 게 많아지고요. 네. 먹는 거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네. 제가 약제를 사용해서 사춘기를 막아버린 거예요.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게. 네. 그러면 내 몸은 여성 호르몬에 반응이 없으니까 과거처럼 키가 많이 안 크겠죠. 근데 이 사춘기 지연제 식욕을 억제를 못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이가 먹고 싶은 대로 전에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그냥 살이 찌는 거예요. 약의 부작용이 아니라 네. 아이의 습성을 우리 어른들이 잘 돌봐주지 못해 생기는 현상.
그래서 그거랑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네. 비만을 일단 주의하는 거. 그거는 부모님과 의사와 그다음에 아이의 모든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 특별하게 할 네. 거, 골밀도가 약해진다는 것도 있던데. 네. 골밀도가 약해지는 건 아니고요. 네. 사춘기 전에 쓰면은 골밀도가 약해지지는 않는데 우리 모두가 뼈가 튼튼해지는 이야기 잠깐만 하고 갈게요. 소아청소년기를 거쳐서 성인 20살 정도 될 때까지 네. 우리가 이제 먹는 칼슘, 그다음에 활동하는 거, 운동하는 네, 거 네. 등으로 해서 뼈에다 칼슘 막 침착을 해요. 네, 네. 그거 가지고 평생 먹고 사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사춘기 지연제에 있으면서 치료하면서 아이가 운동도 안 하고 점점 비만이 되잖아요. 뼈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래서 적당한 운동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적당한 음식을 골고루 잘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사춘기 지연제랑 같이 성장 호르몬을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런 맞아요. 것들도 예. 같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거에 따라서 이 차이가 좀 나뉘는 건가요? 이거는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데요. 네. 한번 천천히 설명해 볼게요. 부모님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사춘기가 이제 빨리 온 아이들이에요. 네. 근데 7살짜리 애가 이제 유방이 나와서 병원에 왔는데 네. 그 아이의 뼈 나이를 찍은 거예요. 네. A라는 아이는 뼈 나이가 10살이고요. 음. B라는 아이는 뼈 나이가 12살 반. 조금 있으면 다칠 것 같은 나이예요. 네네네. 부모님 생각에는 어떤 아이가 키가 잘 자랄 것 같으세요? 약을 쓰는 동안에?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네. 뼈 나이가 10살인 아이들이죠. 네. 그래서 뼈 나이의 능력이 이게 한정이 되어 있는 거라 뼈 나이 능력에 따라서 치료 효과나 기대하는 효과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아까 뼈 나이가 굉장히 많이 돼가고 많이 진행해서 성저수증이 네. 뼈의 능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성장 네. 능력이. 네. 그런데 그 아이 키가 너무 작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쓰는 성장 거예요. 호르몬 같이. 그 다음에 또 이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돼요. 7살짜리 여아가 왔는데 성장판이 10살인 거예요. 네. 근데 걔는 엄마 아빠가 좀 작으신 거예요. 그러면 작게 크는 게 그 아이 유전자 물려받은 거에는 제각당한 네네. 성장이겠죠. 네. 근데 다른 아이는 엄마 아빠 키가 무지무지 큰 거예요. 거의 100명 중에 100번째인 아이예요. 네네. 그런 아이를 놓고 보면은 엄마 아빠 키가 굉장히 큰 아이의 성장판의 능력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성장판의 능력이 작을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의 일부는 어쩔 수 없어서 약을 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쓰는 거고 루틴으로 사용하는 거, 뭐 정기적으로 사용하고 그런 거에 성장 호르몬 사용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성장 호르몬은 사춘기 지원제만큼 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많아요. 매일 주사 맞아야 되고요. 네. 그래서 권할 만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병원에 갔을 때 부모님께 성장 호르몬을 권유하는 소아내분비나 소아과 의사, 소아내분비 의사가 주로 쓸 것 같긴 한데 네. 권하면은 그 선생님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거를 감안해 가지고 주치의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잘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성조숙증의 어떤 증상들을요 예, 예.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그럴 있을 수도 수 있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좀 치료 시기를 놓쳐서 늦게 발견해서 병원에 좀 늦게 가게 됐다, 치료 시기를 놓쳤다 이렇게 되면 특별히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이 아이를 다 극진히 사랑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노심초사하고 계신 부모님들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춘기가 이제 빨리 온다는 거는 그냥 빨리 크고 성장이 좀 빨리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 지연제를 써가지고 효과를 보려면은 성장판의 나이가 어느 정도 좀 어려야 되고 네네네. 사춘기 지연제를 쓸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약을 쓰는 동안에 손상될 수 있는 키를 예방을 하고 과거에 손상된 키의 일부분을 되돌려 드릴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아이를 만약 8살에 가슴이 나온 7살 반에 가슴이 나온 애를 네. 10살 정도에 데리고 와서 생리를 해서 왔다. 그러면은 네. 도와드릴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키에 관해서는 해드릴 게 별로 없어요. 근데 7살 반에 가슴이 나왔는데 8살 반에 왔는데 네네. 아직 성장판에 수명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그때 치료하셔도 돼요. 네.
9살에 치료를 못하는 건 아니고요. 9살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의심이 된다, 걱정이 된다 하면 병원에 찾아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키가 일찍 멈춰서 키가 작아지는 것 외에는 그냥 이 성장, 이 2차 성징이 빨리 오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어떤 뭐 질병이 된다든지 이런 건 아닌 건가요? 역학조사에 의하면은 네. 성저수증이 온 아이들에서,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보다 1, 2년 빨리 온 여아들에서 뭐 네. 유방암도 더 많았다, 뭐 여성 쪽에 관계된 질환이 많았다, 네. 그다음에 많지 않더라. 나중에 성인이 그거는 되고 있고 나서. 그래요. 근데 네.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여자분들의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영양세가 좋아져갖고 폐경 연령이 점점 뒤로 늦춰져 가잖아요. 네네. 오히려 그게 더 유방암에 더 비율을.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성 호르몬에 노출된 게 그게 더 길어지게 만들 테니까. 네. 그래서 그와 같은 면에 접근하기에는 네. 그렇고요. 그래서 사춘기가 빨리 시작이 된다는 거, 초병은 빨리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네. 어떤 아이는 초병을 4학년 때 한 거를 감당할 수 있는 애가 있고, 어떤 아이들은 6학년 때에도 감당 못 할 수 있는 네. 아이는 있죠. 네. 그거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정서, 음. 부모님의 지지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와 같은 면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춘기가 빨리 오면은 남들하고는 신체 모습 자체가 약간 다르잖아요. 수영복을 네. 입거나 얇은 옷을 입었을 때 네. 튀어나와 보이는 것 자체가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부모님이 크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연세 들어가면서 조금씩 아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부모님 봐도 연세 들어가면서 조금씩 아프시더라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 모두가 나이 20대는 제일 건강하죠. 30, 40, 50이 되면서부터 하나둘씩 몸에 불편함이 생기는 거 보면은 네. 지금은 내가 건강해 보일지 몰라도 언젠가 미래에는 어느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장애인이 틀리거나 나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와 약간 다른 사람인 거잖아요. 네네. 그거를 아이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해주셔야 될 거는 너는 고유한 가치가 있고 너는 정말 귀중한 사람이다. 엄마도 너 나이 때보다는 약간 나왔지만 모든 사람이 사춘기를 겪고 그 초기에는 유방이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긴 하더라. 창피한 거 아니다. 네 친구들도 곧 생긴다. 하는 거 인식을 시키셔야 돼요. 네. 네가 잘못된 게 아니라 너가 다른 사람하고 약간 다른데 그거는 너의 잘못도 아니고 엄마 아빠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자연적인 현상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부모님이 먼저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 사회가 아무래도 좀 다른 것에 대해서 좀 인색한 그쵸, 편이다 인색하죠. 보니까 예. 네,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겪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서울대학교병원 팟캐스트 건강톡톡 3시간에 걸쳐서 우리 아이의 키성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민선, 도움 말씀의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의 신충호 교수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